확정적 무효 그리고 유동적 무효입니다. 자, 일단 이 확정적 무효 있죠? 이게 99%예요. 다 확정적입니다. 무효는요. 거의 대부분. 근데 몇 개 안 되는 유동적 무효가 있다는 거죠. 아까 전에 절대적 무효가 절대 많다 그랬죠? 근데 상대적 무효는 2개밖에 없다 그랬어요. 자, 근데 확정적 무효하고 유동적 무효에서는 유동적 무효가 몇 개 안 됩니다. 자, 밑에 정리돼 있죠?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무권대리예요. 무권대리 행위를 했을 때는 이거 자체가 효력이 유동적이라서 본인이 선택합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은 본인이 추인권 행사를 할 수 있고요. 추인을 해주면 소급 유효가 돼요. 자, 2번입니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무권리자가 채권행위를 하면 그거는 유효지만 무권리자가 무슨 행위를 하면? 처분행위를 하면 그거는 유효, 무효? 네, 유동적 무효예요. 여기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상가를 갖고 있어요. 상가를 30층짜리 30층짜리 상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완전 부자죠? 완전 부자죠, 부자. 근데 누가 설쳐요? 아들이 설친다고요, 아들이. 상가가 누구 건데? 상가가 아버지 건데 아들이 설친다고요, 아들이. 그러면서 아들이 이 상가를 야, 내가 나중에 한 칸 줄게. 한 칸 준다고 약속하죠? 누구한테요? 여자한테 눈 멀어서. 여자한테 눈이 멀어가지고 상가 한 개를, 한 호수를 내가 너한테 한 개 챙겨줄게. 증여를 한다 그러는 거죠. 자기 건데요, 남의 건데요? 남의 거죠, 타인 거죠. 그럼 증여한다고 하는 거 이거 유효예요, 무효예요? 이거 유효, 무효? 유효죠? 이거 왜 유효예요? 아니요, 채권행위라서요. 네? 비신이가 아니라 채권행위라서 약속하는 거라서 약속만 한 거죠. 이거는 유효라는 거죠. 타인 물건에 대해서 팔겠다고 넘기겠다고 계약을 해도 그거는 일단 계약은 유효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선 넘죠, 이게 서류를 조작해서 서류 들고 와가지고 아예 등기를 넘겨주면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죠. 그냥 준다고 말로만 떠드는 거랑 약속을 하는 거랑 실제 넘기는 건 다르죠. 이거는 무슨 행위라고요? 이거는 처분행위예요. 채권행위예요, 처분행위예요? 처분행위라는 거죠, 처분행위. 우리 앞에서 채권행위하고 처분행위 봤었죠? 기억나세요? 기억 잘 안 나죠? 예? 그게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은 요게 앞에 여러분들 3페이지 와보세요. 3페이지. 예? 3페이지가 아니구나. 이거 몇 페이지죠, 이거? 5페이지예요. 예, 5페이지 와보세요. 5페이지. 여러분들 앞에 5페이지 와보시면은 우리 법률행위의 종류할 때 의사표시 수에 따라서는 단독행위도 있었고 계약도 있었죠. 근데 효과에 따라서 분류를 했을 때는 동그라미 1번에 채권행위, 이 의무부담행위 약속하는 게 있었고 실질적으로 이행을 하는 처분행위 있었죠.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기억 되살아났죠? 그러면 여기서 약속하는 거는 처분 권한이 없어도 할 수 있고 유효지만 처분행위를 하는 건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되죠. 그거 없이 무권리자가 처분 권한이 있는데 처분행위 했어요? 처분 권한이 없는데 처분행위 했어요? 처분 권한이 없는데 처분행위 하셨다는 거죠. 아들놈이 이렇게 등기 넘겨버렸다는 거죠. 그럼 이게 유효예요, 무효예요? 등기가 유효, 무효? 무효라는 거죠, 무효. 이게 근데 이게 유동적 무효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권리자가 뭐 할 수 있어서 추인할 수 있다는 거죠. 권리자가 추인해 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보니까 마음에 들었던 거죠. 애가 마음에 들었던 거죠? 그럼 추인해 주죠, 아버지가. 그죠? 그럼 유효된다고요, 그러면.
유동적 무효였던 게 소급해서 뭐가 된다? 유효로 된다고, 유효로. 이게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인 겁니다. 만약에 아들이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현명을 해가지고 계약을 하면, 뭐를 해가지고? 현명을 해가지고 계약을 했다고요. 그럼 그거는 처분행위를 한 게 아니라 대리행위 한 거죠, 이거? 이러면 이거는 무권대리가 돼요. 무권리자의 처분이에요, 무권대리예요? 무권대리라는 거죠, 무권대리. 이것도 유동적 무효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뭐 할 수 있죠? 추인할 수 있고 유효로 만들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1번에 무권대리하고 2번에 무권리자 처분 있죠? 이게 차이가 크지 않아요. 이 차이는 어떤 차이냐면은 무권대리는 현명이 있는 거예요. 이건 대리로 한 거예요, 무권대리는. 근데 무권리자 처분은 현명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둘 다 무슨 무효예요? 둘 다 유동적 무효입니다. 따라서 무권대리든 무권리자 처분이든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본인이 추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면은 소급해서 유효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3번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허가받기 전 계약이 유동적 무효다라는 겁니다. 일단 무효였다가 허가 받으면 유효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세 가지가 유동적 무효예요.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바로 밑에 03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셨다는 겁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정해져 있죠. 허가구역. 허가구역은 이 구역 내에서 계약을 할 때 뭐를 받으라는 거예요? 허가 받으라는 거죠. 허가를. 그죠? 그래가지고 이 허가구역에서 계약을 한 거는 허가를 받으면 유효 무효? 그러면 유효 되겠죠. 허가 받으면. 허가 못 받으면 유효 무효? 그럼 무효예요. 허가 못 받으시면요. 지금은 허가 신청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허가받기 전 상태에서 허가구역 내에서의 그 토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체결하셨다는 거죠. 허가 받았어요? 허가받기 전이에요? 허가받기 전이라고요. 허가받기 전. 그럼 허가받기 전이니까 허가 아직 안 떨어졌죠? 그럼 현재 유효 상태, 무효 상태, 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라는 거죠. 무효 상태. 그럼 현재 무효 상태니까 갑이 을한테 돈 달라고 청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돈 달라고 언제 청구해야 돼요? 허가 받고 나서. 허가 받고 나서 돈 달라고 해야 되죠. 을도 갑한테 땅 넘기라고 하면 안 되죠. 언제부터 넘기라고 해야 돼요? 허가 받고 나서. 그러니까 지금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는 둘 다 서로 이행 청구를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매도인 같은 경우는 대금을 청구할 수가 없고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니은에 허가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해도 등기 청구는 할 수 없어요. 자, 그러니까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요. 청구할 수 없고요. 그리고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조건부로 해가지고 허가받을 것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조건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도 되고요, 안 되고요? 그것도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등기 청구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뭐 조건부고 나발이고 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지금은 뭐를 청구하셔야 되죠? 협력 청구해야 되죠. D페이지요. 동그라미 4번 해보세요. 계약 당사자는 동그라미 4번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고 이거는 이제 협력을 청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부수적인 거라서 기억 협력 의무 위반을 했다고 해서 계약 해제를 할 수는 없어요. 단 협력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손해배상 청구하셔야 된다는 거죠. 구별하시고요.
자, 그리고 위에 동그라미 3번에서 말하는 거는 어쨌든 허가받기 전 효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도 성립될 수가 없고, 따라서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해제,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내려갑니다. 계약금. 계약금 해제는 할 수 있어요. 계약금으로 해제한다는 거는요, 해약금 말하는 거예요. 을이요, 계약을 갑하고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지금? 허가받기 전 계약했어, 계약 안 했어? 계약했죠. 계약 체결했어, 체결 안 했어? 체결했어요. 그때 계약금은 줬어요. 계약금으로 1,000만 원 줬어, 1,000만 원. 그러면 이제 허가받지 않았기 때문에 해제하고 싶어도 채무불이행 해제는 할 수 없다고요. 채무불이행 해제 못합니다. 그리고 협력 의무 위반으로도 해제를 못한다고요. 자, 해제를 막 말하고 있습니다. 해제. 첫째,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해가지고 해제. 이게 된다고, 이게 지금 안 된다고. 이게 안 된다고요, 이게. 왜 안 된다고요? 채무 불이행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계약 위반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무효 상태입니다. 무효 상태. 무효 상태니까 지금 갑이 땅을 안 넘겨주는 건 계약을 위반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죠. 채무 불이행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 신청하러 가자고 신청을 협력할 것을 청구했는데 저 갑이 협력해요, 협력을 안 해요? 협력 안 해. 협력 의무를 위반하고 계시네요, 저분이요. 차일피일 미루시면서. 그래도 해제는 못 한다고요. 이건 왜 못 하죠? 단무지라서. 그죠? 단무지는 부수적인 거잖아요. 부수적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해제를 할 수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으로도 해제를 못하고 협력 의무 위반으로도 해제 못하죠. 그런데 뭘 가지고는 해제 가능하다고요? 계약금. 해약금 해제는 된다고. 계약금으로 하는 해제, 그거는 된다는 거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제가 1,000만 원을 줬기 때문에 지금 이거 허가 되려면 기다려야 되고, 그죠? 속 터져가지고 못 기다리겠다. 그러면은 계약금 1,000만 원 포기하고 해제할 수는 있는 거라고요. 그건 가능하다고요.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때 동그라미 2번입니다. 그러면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자,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허가받기 전 상태죠. 허가받기 전 상태일 때 계약금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죠. 왜 할 수 없죠? 기다려야죠. 기다려야 줘. 계약금을 달라고 해야죠. 협력을 해야죠. 협력을 해야죠. 계약금 달라고 하면 안 되죠. 니은 내려갑니다. 허가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불허가가 됐다는 뜻이에요. 니은은. 불허가가 떨어졌다는 것은 완전히 쫑난 거죠. 확정 무효 돼버린 거죠. 그러면 돌려달라고 해도 돼요. 완전 쫑났으니까. 파토 났으니까. 근데 디귿처럼 허가를 받으면 그때는 뭐 하셔야 돼요? 이제 이제 뭐 해야 되죠? 이제 중도금 줘야죠, 이제. 허가를 받아가지고 뭐가 됐으니까? 유효가 됐죠, 계약이 유효가 됐다는 거죠, 유효가. 그럼 계약금을 달라고 해야 돼요? 중도금을 줘야 돼요? 중도금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 경우 계약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려갑니다. 양괄호 3번. 확정적으로 유효로 만드는 사유도 있고 확정적으로 무효로 만드는 사유들도 있는데, 자, 박스 안에 정리입니다. 첫째, 확정적 유효가 되는 경우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관할관청에 허가를 얻었네요. 허가 깔끔하게 받았죠? 이러면 유효로 돼요. 둘째, 허가 구역 지정이 해제가 됐을 때. 줄칩니다. 구역 지정 해제. 이건 더 이상 허가 구역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허가 받을 필요가 없어지면서 유효된다는 거죠. 자, 동그라미 3번도 같은 맥락입니다. 구역 지정 기간이 다 만료가 됐는데 이 시도지사가 재지정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럼 허가구역이 됐어요? 기간 만료로 이제 허가구역 아니에요? 허가구역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2번과 3번은 허가구역 아니라는 거죠. 확정 유효된다는 거죠. 자, 내려갑니다. 2번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입니다. 첫째, 불허가가 됐을 때 허가 못 받았습니다. 이런 무효 확정이고, 2번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 동그라미, 허가 배제 동그라미, 잠탈 동그라미, 이거 쉽게 말하면 꼼수입니다. 꼼수 쓰기. 꼼수 쓰다 걸리면 확정 무효로 돼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꼼수가 기억에 중간생략등기입니다. 중간생략등기. 우리가 중간생략등기를 만났을 때 허가구역 말고 그냥 중간생략등기로만 시험에 출제되면 중간생략등기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예요. 중간생략등기. 단속규정 유효입니다. 유효. 근데 중간생략등기가 나오고 허가구역으로 나오면, 그러니까 허가구역 내에서 중간생략등기 하죠. 이러면은 유효, 무효. 이러면은 무효예요, 이거. 이건 꼼수 쓴 거거든요. 차이가 있습니다. 자, 니은입니다. 허가를 갖춘 사람의 명의를 도용했네요. 명의 도용도 꼼수 쓴 거 걸리면 확정 무효고, 디귿 실제는 매매인데 증여로 가장했어요. 매매를 가장했어요? 증여를 가장했어요? 증여를 가장했죠. 이거 뭐죠? 통정허위 표시예요. 통정허위 표시예요. 근데 우리 앞에 은닉했을 때는, 은닉을 했을 때는 실제는 증여인데 매매가 가짜였어요. 근데 지금은 매매는 진짜인데 증여가 가짜예요. 근데 어쨌든 통정한 건 사실이에요. 아니, 매매인데 왜 증여로 가장을 하죠? 허가 대상은 유상계약이 대상이거든요. 허가받는 대상이 유상계약이 대상이에요. 증여처럼 무상계약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돼요. 중개사법에 나와요. 중개사법에 나옵니다. 그죠? 예. 한 번 더 허가구역에서 허가받는 대상이 무슨 계약이라고요? 유상계약이 대상이라고요. 매매처럼. 그러니까 허가에서 벗어나려고,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려고 뭐인 것처럼 꾸몄어요? 증여로 꾸몄다는 거죠, 이놈들이. 하다 걸렸죠? 확정 무효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너네는 꼼수 쓴 거니까요. 자, 내려갑니다. 3번 당사자 쌍방이 허가 신청 협력 의무 거절 의사. 우리는 허가 신청할 겁니다. 허가 신청 안 할 겁니다. 허가 신청 안 할 거예요. 명백하게 그 의사를 밝혔죠? 확정 무효. 자, 4번입니다. 허가 전 토지 거래 계약이 정지 조건부였습니다. 근데 조건이 불성취가 됐어요. 이러면은 허가랑은 상관없이 조건 때문에 무효예요. 조건이 불성취라서. 조건이 효력을 결정해버리거든요. 자, 좋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 가서 04번 무효행위 전환입니다. 무효행위 전환은 지금 138조를 보게 되면은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 요건을 구비했고 당사자가 무효라는 걸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라도 했을 거다, 의혹했으리라고 인정될 때는 그 다른 법률행위로서는 효력을 가진다는 게 전환이라는 건데, 복잡하게 들어갈 거 없이 전환은 지금 양과로 이번에 불공정에서만 나옵니다. 이거는 불공정에서 전환이 돼야 안 돼요? 돼요. 그러니까 전환 나오면 뭐라고 답하면 돼요? 돼요. 된다고 하면 돼요. 된다고. 딴 데서는 전환 물어봐, 안 물어봐?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100% 어디서만 물어봐요? 불공정에서만 딱 물어봐요. 전환은. 설마 그렇게 단순하게 나온다고요? 예. 우리 시험 단순해요. 맨날 그것만 물어봐. 그것만. 거기서만 물어봐요. 그럼 전환 나왔다 그러면 오케이 된다고 하시면 돼. 된다고. 자, 내려갑니다. 추인 05번 추인입니다. 139조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을 하더라도 효력이 생기지 않아요.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절대적 무효예요. 추인해봤자 유효로 돼, 안 돼? 안 돼요.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그러나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서 추인했죠. 그때 새로운 법률행위가 될 수도 있는데 이 무효는 상대적 무효예요. 상대적 무효가 추인이 가능합니다. 갑이 본인인데 을이 무권대리 행위를 했어요. 무권대리 행위를. 대리권한도 없으면서 판다고 제 멋대로 계약을 해버린 거죠. 이 나쁜 놈이, 아들이. 그럼 이거 무효라 그랬죠. 무권대리 한 거니까. 무슨 무효예요? 유동적 무효예요. 상대적 무효예요? 유동적 무효예요? 유동적 무효예요. 유동적 무효. 그러면 유동적 무효는 일단 무효는 맞죠? 근데 이걸 유효로 만들 수 있죠? 누가 유효로 만들 수 있어요? 갑이 본인이 추인할 수 있어요. 본인이 추인을 하면 유효로 되는 거죠? 무효였던 게 뭘로 바뀌어요? 유효로 바뀐다고요. 유효로 이렇게. 그때부터요 소급해서요. 소급해요. 소급해서 유효로 돼요. 그죠? 소급해서 유효. 소급. 자, 근데 만약에 갑하고 을이 가장매매를 했어요. 가장매매를. 통정 허위 표시한 거죠. 통정 허위 표시했어요. 그래가지고 등기 넘겼거든요. 그럼 이건 통정 허위로 등기 넘긴 거니까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죠? 무효. 근데 이거 무슨 무효예요? 이건 상대적 무효예요, 이거는요. 유동적 무효예요, 상대적 무효예요? 상대적 무효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우리를 계속 괴롭힌다고요. 계속 헷갈리게 만들거든요. 그죠? 계속 헷갈리게 만든다고요. 이걸 헷갈리면 이걸 구별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를요. 이 두 가지를 구별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를. 그럼 상대적 무효인데 일단 무효 상태인데 나중에 시간 흘렀을 때 을이 마음에 들면 이거 진짜로 살 수도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과거에는 이게 무효였는데 진짜로 샀게 라고 하면서 대금을 지급했다는 거죠. 시간이. 그럼 이후에는 진짜 매매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무효 행위를 뭐 하는 거죠? 추인하는 거예요. 추인. 그럼 유효가 된다는 거예요. 이때 유효가 될 때는, 상대적 무효가 유효될 때는 언제부터 유효되는 거죠? 추인한 때부터 유효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소급효가 없다고요. 이거는 그때부터예요. 추인한 그때부터 해갖고 유효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동적하고 상대적하고 헷갈리고 소급효 있냐 없냐가 달라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계속. 근데 출제한 놈들은 계속 여기서 내는 거죠. 계속. 왜 계속 내는지 아세요? 계속 쏘가주니까. 계속 매년마다 쏘가주니까 계속 내는 거죠. 자, 아까 전에 앞에 우리 무권 대리할 때 추인이 있었거든요. 그죠? 35페이지 와보세요. 36페이지 와보세요. 36페이지. 36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133조 나오죠? 이거는 바로 무권 대리 추인이에요. 언제부터 효력 생긴다? 소급해서. 이게 몇 조? 이게 133조인데요, 지금. 아니, 숫자를 잘 보죠. 133조잖아요, 지금. 그죠? 133조. 자,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던 45페이지에 밑에 쪽에 139조에서 말하는 이 추인 있죠?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 되는 거예요. 이건 소급효가 없는 거라고요. 이건 139조예요. 근거 규정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133조에서 말하는 추인하고 139조에서 말하는 추인하고 같은 추인, 다른 추인. 다르다고요, 이게. 133조는 소급효가 있는 추인이고 139조는 소급효가 없는 추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구별하셔야 돼요. 근데
단어는 똑같이 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속으면 안 돼요. 자, 일단 만약에 시험에서 뭔가 무효가 나오고 시험에서 뭔가 지문에서 무효가 어쩌고 저쩌고 나오다가 추인이 나왔어요. 그리고 소급하니? 이걸 물어봐요. 소급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소급한다 그래야 돼요? 소급 안 한다 그래야 돼요? 안 한다고. 한다고 안 한다고? 이게 상대적 무효인지 유동적 무효인지 봐야 되죠? 근데 그런 말 없어요. 그런 말 없고 그냥 무효, 추인, 소급해야 하네? 이렇게 물어봐요. 시험에서. 그럼 소급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 해야 돼요. 별 말 없으면 이 추인을 물어보는 무효는 상대적 무효예요. 별 말 없으면요. 상대적이 대부분 생략돼 있어요. 왜 이게 생략되냐면 우리 아까 139조 봤잖아요. 지금 45페이지에 지금 밑에 139조에서 지금 두 번째 문장이 이렇잖아요.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서 추인했죠. 그럼 새로운 법률행위 된다 그러죠. 여기서의 이 무효가 상대적 무효라고요. 상대적이 생략돼 있죠. 그러니까 시험에 출제하는 사람도 생략해버린다는 거죠. 아니 근데 그냥 무효라고만 했으니까 이게 유동적 무효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니 그냥 무효라고 했잖아. 무효라고. 근데 어째서 이게 상대적 무효냐는 거지 이게. 유동적 무효를 출제하고 싶죠? 그럼 유동적이라고 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 유동적 무효는 규정이 없어요. 유동적 무효는 이 유동적이라는 개념이 있죠? 이게 출생이 독일이에요. 독일에서 건너온 개념이에요. 독일. 원래 우리나라에는 없는 개념이었어요. 유동적 무효라는 개념이요. 저걸 독일에서 가져왔어요. 학자들이요. 원래 과거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없었고 원래 뭐밖에 없었다? 에? 원래 이거밖에 없었다고요. 우리 민법 세계에서. 근데 갑자기 뭐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시험 출제한 사람들이 무효 추인을 얘기할 때는 당연히 새로 들어온 유동적 무효 말하는 거다? 상대적 무효 말하는 거다? 예? 상대적 무효 말하는 거라고요. 별말 없으면요. 그러니까 유동적 무효를 시험에서 출제하고 싶죠? 그럼 유동적이라고 해야 돼요. 말을. 이거는 유동적 무효입니다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동적은 생략이 돼야 안 돼? 생략 안 돼요. 이거 생략 불가합니다. 이거 생략하죠? 그러면은 이재기 들어가가지고 망해요. 걔네들. 출제하는 사람들 망합니다. 그러면요. 엄청 욕먹어요. 근데 뭐는 생략해도 돼요? 상대적 무효 있죠? 이건 생략해도 돼요. 이거는. 둘 다 생략하면 안 되죠. 혹은 둘 다 생략해도 안 되죠. 근데 한 개만 생략하는 건 괜찮잖아요. 그래서 상대적 무효를 생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효 나오고 추인 나오면 별말 없으면 당연히 우리는 상대적 무효일 거라고 유동적 무효일 거라고 상대적 무효일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소급 안 한다고 하셔야 돼요. 아 근데 만약에 유동적 무효면 어떡합니까? 그때는 소급할 텐데 걱정되죠? 아니 그때는 얘기를 한다고요. 유동적이라고 얘기하실 거라고 그때는. 아니면은 무권대리라고 하든지 뭔가 표현이 나옵니다. 자, 요건으로 내려갑니다. 첫 번째, 지금 45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자, 밑에 요건. 첫째, 절대적 무효는 안 되죠. 무슨 무효가 추인되니까? 상대적 무효가 추인되니까 그런 거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무효의 그 원인은 끝나야 됩니다. 셋째, 무효임을 알고 해야죠. 모르면 안 됩니다. 자, 효과로 내려갑니다.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 한다고 돼 있죠. 여기서 추인한 때부터 줄치고요. 이게 다르게는 그때부터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소급한다는 거다, 소급 안 한다는 거다 지금. 소급하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보죠. 판사님이 이 추인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46페이지에
자, 위쪽에 보시면 판례가 나오죠. 판례가. 자, 판례 1번 보세요. 무효행위 추인이라 하는 건 법률행위 효과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그 무효 상태를 뒤에 유효케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으로서 무효인 행위를 사후에 유효로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의사표시를 통해서 새로운 행위가 있는 걸로 본다는 거예요. 예전에 가짜로 매매했던 거 있죠? 그거는 2010년도 때 했던 거였어요. 2010년도 때 가장 매매를 했었죠? 근데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지고 진짜 매매를 했던 거는 2020년이었어요. 그럼 유효가 되는 거 2010년부터 유효, 2020년부터 유효. 2020년부터 추인한 때부터 새롭게 뭐를 한 걸로? 새롭게 법률행위를 한 걸로 보고 유효로 만들어주겠다 이 말인 거죠. 자, 그래서 셋째 줄에 새로운 의사표시에 의해서 새로운 행위가 있는 걸로 봐주는 거고 그때부터 유효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2번 판례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시키겠다는 거죠. 자, 여기서 전용 동그라미 하시고요. 이거를 우리 등기법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무효 등기의 유용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전용은 무효 등기의 뭐라고요? 유용을 말하는 거예요. 등기 재활용하는 거예요. 원래 가등기가 무효였거든요. 그걸 우리가 유효한 걸로 재활용해서 쓸 거예요. 이때 같은 경우도 소급효는 없습니다. 소급하지 않고 그때부터 유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때부터가 유효이고 이로써 가등기가 소급해서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순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내려갑니다. 취소. 자, 취소는 종류가 있죠. 지금 1번에 무슨 취소? 절대적 취소가 있고요. 자, 그리고 2번에 상대적 취소가 있죠. 절대적 취소는 선의 제3자한테까지도 다 주장 가능한 취소를 말하는 겁니다. 절대적 취소는 우리 시험 범위에 유일하게 제한 능력자 취소밖에 없어요. 제한 능력자 지으시죠? 그래서 절대적 취소예요. 제한 능력, 절대적 취소. 근데 이번에 밑에 상대적 취소는 선의 제3자한테는 주장 못하는 취소 말하는 거죠. 이거는 사기, 강박, 차고 사기, 강박 말하는 거죠. 그죠? 사기죠, 사기. 사죠, 그죠? 그 상대적 취소라는 거죠. 그죠? 사기잖아요, 사기. 자, 내려갑니다. 02번 취소권자입니다. 140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 능력자, 차고, 사기, 강박 이런 것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한 자 그리고 그들의 대리인들과 승계인들이 취소를 할 수 있다라고 취소권자 규정해놨습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가겠습니다. 첫 번째 취소권자는 일단 제한 능력자입니다. 제한 능력자는 세 사람,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들 말하는 건데 이 제한 능력자들은 자기가 했던 법률행위에 대해서 단독 취소권 행사 가능해요.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가 취소할 때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아요, 단독으로 해요? 단독으로 한다고요. 작년에 물어봤죠, 이거. 제한 능력자 단독으로 취소권 행사. 이게 된다고 안 된다고? 된다고요. 단독으로 취소권 행사하셔도 돼요. 취소권자예요. 제한 능력자. 가능하다. 자, 근데 이거를 왜 물어보냐면은 제한 능력자가 단독으로 추인권 행사. 이거는 안 돼요. 이건 불가합니다. 단독 추인권은 안 돼요. 단독 추인권 행사하려면 요거 하려면은 요때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해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 필요. 단독으로 못합니다. 근데 뭐는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취소는 단독으로 돼요. 그래서 이걸 물어봤어요. 시험에서. 단독 취소권 되냐? 된다고요. 자, 내려갑니다. 대리인. 대리인은 법정 대리인도 있고 임의 대리인도 있는데 일단 법정 대리인은 고유의 취소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수권 필요 없어요. 근데 임의 대리인은 특별 수권이 있어야 되죠.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양보라 3번에 승계인 같은 경우는 특정 승계든 포괄 승계든 다 취소권 승계 받았으면 취소권 행사를 할 수 있겠죠. 자, 내려갑니다. 취소권 행사요. 행사 방법 첫째, 형성권입니다. 그러니까 일방적 의사표시라는 거죠. 142조 보겠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상대방이 확정됐죠. 그러면 이때 이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됩니다. 여기서 그 상대방이 누구죠? 줄치세요. 그 상대방. 누구죠? 쓰세요. 계약의 상대방이에요. 계약의 상대방. 누가 아니고? 전득자가 아니에요. 취소권을 누구에게 행사할 거냐의 문제예요. 자, 예를 들어서요. 갑이 을하고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을하고 계약을 할 때 정상적으로 계약을 못했고 을이 갑한테 사기쳤어요. 그래서 갑이 을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매매 계약 체결했고 부동산 넘겨줬습니다. 그럼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한 거니까 갑은 사기 당한 자, 뭐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죠?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이죠. 갑이 취소권자예요. 그러면 갑이 이제 취소권 행사를 해서 유효였던 계약을 무효로 만들 건데 지금 을한테 넘겨 썼는데 을이 지금은 이거를 들고 있어요? 팔아 먹었어요? 팔아 먹어가지고 지금 제3자가 갖고 있다는 거죠. 이때 갑은 취소권 행사를 을한테 하는 게 맞다? 병한테 하는 게 맞다? 을한테 하는 게 맞다고요. 을이 뭐라는 거죠? 무슨 상대방? 그 상대방이에요. 아까 우리 조문에서 봤던 그 상대방이 바로 을이라고요. 그 걔. 나한테 사기친 놈. 나한테 사기친 거 나쁜 놈 있죠? 그 놈. 그 놈한테 취소권 행사하는 거예요. 누가 아니고? 병이 아니고. 병은 전득자입니다. 전득자한테 취소권 행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상대방 을, 계약의 상대방에게 취소권 행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자, 내려갑니다. 방식.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아요. 명시적으로 역시 해도 되고 묵시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이때 묵시적 취소가 나오죠. 갑이 을한테 그러는 거예요. 갑이 을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부동산 돌려줘. 내가 너한테 넘긴 부동산을 뭐 해달라고요? 돌려줘, 이 나쁜 놈아. 반환 청구. 반환 청구 소송 제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갑은 취소권 행사를 한 거예요? 반환 청구하는 거예요? 이게 취소권 행사라는 거예요. 취소권 행사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갑이 을 상대로 야, 부동산 돌려줘 라는 거 자체가 취소하겠다는 거, 취소 안 하겠다는 거, 취소를 하겠다고 말하는 거죠. 자, 이제 판례 보세요. 법률행위의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는 게 맞는 건데 이때 그 취소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의해서 둘째 줄입니다. 인식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에 의하더라도 무방하다. 따라서 밑에 줄 법률행위의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깔고 있는 소송상 이행 청구.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돌려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돌려달라는 것 자체가 취소할 거라는 거다, 취소 안 할 거라는 거다. 취소할 거라는 거거든요. 혹은 뭐 이를 전제로 한 이행 거절, 이거 자체가 취소의 의사표시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자, 뒤로 가세요. 48페이지 일부 취소입니다. 자, 판례 보시면은 하나의 법률행위에 전부가 취소해요? 일부만 취소해요? 일부에만 취소 사유가 있는 거죠. 원칙은 전부 다 취소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역시 법률행위가 가분적,
가분적 줄치입니다. 가분적이라는 건요, 이거 분할 가능성 말하는 거예요. 뭔 가능성? 분할 가능성. 그리고 바로 그 밑에 줄의 중간에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거를 유지하겠다는, 유효로 유지하겠다는 무슨 의사? 가정적 의사. 분할의 가능성이 있고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죠? 그럼 무슨 취소도 된다? 일부만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자, 내려갑니다. 상대방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그 상대방한테 하는 거라는 거죠. 그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계약의 상대방 말하는 거예요. 나한테 사기친 그 사람, 누가 아니고, 전득자가 아니고 그 상대방한테 취소권 행사를 하는 겁니다. 제척기간 146조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는 3년 내로, 그리고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는 10년 내로 행사를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자, 그리고 밑에 추인할 수 있는 날이라는 거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취소의 원인이 뭐 미성년, 착오, 사기, 강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취소의 뭐죠? 원인들이에요. 이게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미성년이 성년자가 되고, 착오를 깨닫고, 사기를 깨닫고, 강박에서 벗어나는 이때가 취소의 원인이 끝난 때거든요. 그때가 추인할 수 있는 날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법률행위를 한 날이라는 거는 계약 체결일을 보시면 됩니다. 자, 밑에 04번의 효과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취소 추인까지 하고 그 이후 조건기한, 다음 주는 아마 물권 총론까지 나가게 될 겁니다. 다음 주에 물권 총론까지 아마 나갈 거다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이에요. 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